오늘 주제는 50견 탈출 가이드, 건강한 어깨 만들기. 오늘 주제는 50견입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고 있죠. 이제 봄과 여름에는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어깨가 통증이 조금 50견이 있으시더라도 관절 막 자체가 조금 유연해집니다. 그래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조금 드문데요. 이제 찬바람이 불고 가을과 겨울이 되면 50견 있는 분들이 관절막이 더 굳기 때문에 병원으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더 많고 통증도 좀 더 심하게 느끼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이 이제 시작하고 있으니까 한번 50견에 대해서 시청자분들도 한번 다시 리마인드하고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주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어깨 통증으로 인한 환자분들을 보면 50견, 회전근개 파열, 충돌증후군, 물론 석회성 건염도 있지만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은 환자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50견이 또 가장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유병률이 한 2에서 5% 정도로 굉장히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간단하게 증상을 살펴보면 55세 여성분, 어깨 아픈 지는 한 3, 4개월 정도 되시고요. 나이가 이제 50대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오셔서 이제 50견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 요즘에는 운동도 많이 하시고 TV도 많이 보시고 핸드폰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50견에 대한 그 나이대가 좀 더 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한 소리로 30견, 40견 이렇게 얘기도 저희가 드리는데요. 어깨 아픈 지 3, 4개월이 지나셨다. 그리고 통증이 있는데 팔이 점점, 갑자기가 아닙니다. 점점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갑자기 안 올라가시는 경우에는 석회성 건염이나 아니면 넘어지셔서 팔을 다치신 다음에 안 올라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점점 올라가지 않는 경우는 좀 50견을 더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버스나 지하철 손잡이 등을 잡을 때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요. 머리를 감거나 드라이기 사용하는 것에 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머리 감거나 드라이기 사용하실 때 이제 앞머리 말고 뒤에 이렇게 손을 하게 되죠. 그때 손을 뒤로 돌리는 동작이 잘 안 되셔서 뒤쪽 머리 말리시는데 굉장히 힘든 것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또 버스나 지하철 손잡이를 잡으실 때 갑자기 팔을 쭉 뻗는 그런 경우에 통증이 심하게 느끼시게 됩니다. 옷을 입을 때도 팔을 뒤로 이렇게 넣는 경우에 통증이 심하게 오게 되죠. 또 하나 50견의 특징적인 증상이 밤에 옆으로 누우면 통증이 악화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야간 통증이 50견의 어떤 주증상 중에 또 하나입니다. 낮에는 환자분들이 팔을 이렇게 충분히 움직이시고 웜업이 된 상태에서 지내시기 때문에 통증이 조금 가라앉을 수도 있는데 밤이 되면 이제 체온이 떨어지고 또 겨울 되면 아까 좀 더 추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상태에서 주무시다가 자세가 좀 바뀐다던가 움직임이 생기면 자다가도 깨는 그런 통증을 느끼시게 됩니다. 의외로 가만히 그냥 몸에 붙이고 계실 때는 또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50견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의는 아직 내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13년도 어떤 논문에서 이렇게 정리를 살짝 해 주었는데요. 최소 4주 이상 지속되는 통증, 일주일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사실 50견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한 달 이상 적어도 통증이 있으셨어야 하고요. 일상생활 능력 또는 작업을 방해하는 심각한 어깨 통증. 일상생활 능력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화장실을 가거나 식사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평가하는 척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방해를 받거나 또 일을 하실 때 직업을 수행하실 때 통증이 있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야간 통증 그리고 수동 및 능동 관절 운동의 통증으로 인한 움직임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자분들이 본인이 올릴 때 아파서 못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누가 도와서 옆에서 움직여 주시던지 아니면 의사가 만졌을 때 그리고 본인이 반대팔로 올렸을 때 통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그걸로 인한 움직임이 정말 감소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소견이죠. 앞으로 올릴 때 100도, 위로 올리실 때 100도 정도. 그 다음에 외회전이라고 하는 팔을 이렇게 옆으로 하는 동작에서 한 50%가 감소가 되면 저희가 50견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정상적인 방사선적 모습이라는 소리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엑스레이에서 저희가 이제 석회성 건염을 진단을 할 수 있는데요. 석회가 보이거나 관절염이 심해지거나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한 회전근개 병증 같은 게 있으면 엑스레이에서 그런 부분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쪽 질환을 의심해 보아야 하고요. 정상적인 경우에서 통증과 관절 운동의 감소가 보인다고 하면 저희가 이게 50견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이따가 한꺼번에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0견이 온 것 같아서 공원에서 어깨 돌리기 운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요새 더 아파졌다. 운동하시는데도 이럴 수가 있냐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따가 운동 얘기할 때 한꺼번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팔뼈와 그리고 날개뼈가 사이를 연결하는 하얀 조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관절막입니다. 저 부분이 이제 염증이 생기거나 하면 딱딱해지고 저렇게 빨갛게 수축이 되고 구축이 돼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건데요. 흔히 이제 환자분들께 설명드리기에는 그 음식을 저희가 먹고 나면은 남는 음식을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싸게 되죠. 하지만 이제 쭉 그게 잘 늘어나서 싸지게 되는데 그 랩도 이렇게 제가 여러 번 접어 왔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여러 번 접은 상태에서 당겨보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저렇게 느슨하고 축 처져 있는 느낌의 관절막이 염증이 생겨서 쪼그라들고 두꺼워지게 되면 팔을 벌릴 때 같이 늘어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통증을 심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방금 보신 어깨 사진에서 팔뼈를 이렇게 제거하고 어깨 관절을 본 모습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 동그란 부분, 이 원으로 이렇게 쭉 둘러져 있는 이 동그란 부분이 바로 관절막입니다. 저 관절막이 앞부터 뒤까지 360도로 이렇게 빙글 둘러싸져 있는데 어느 부분이 두꺼워지고 염증이 생겼느냐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팔을 움직이는 범위가 어떤 범위에서 제한이 오는지가 좀 다릅니다. 가장 먼저 50견이 생길 수 있는 부위가 바로 이 뒤쪽 부위, 이 후방 관절막 부분인데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인 아까 보셨던 관절낭의 용적은 한 10에서 15mm 정도, 그 정도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사를 넣으면 뭐 20에서 뭐 28mm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50견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관절낭의 용적이 5mm 정도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아무래도 공간이 없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제한이 올 수가 있죠. 관절막이 아까 제가 360도로 빙 둘러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쪽에서 위쪽에 있는 관절막이 위축이 온 경우에는 팔을 이렇게 붙이신 상태에서 옆으로 돌리는 동작, 이쪽으로 이렇게 할 때 제한이 오게 됩니다. 앞쪽에 아래쪽 관절막이 위축이 오게 되면은 팔을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꺾는 이 동작이 제한이 오게 되죠. 또 환자분들이 아까 제일 처음에 위축이 올 수 있다는 뒤쪽 관절막에 구축이 오게 되 유착이 오게 되면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볼 수 있듯이 환자분들이 뒷짐지는 동작에서 제한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내가 50견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미리 뭐 한번 체크해 볼 방법이 없나요?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때 뒷짐을 지어 보시면 됩니다. 어깨 아픈 것은 뭐 회전근개 통증이나 석회성 건염이나 다 가지고 있는데 팔을 뒷짐을 지었을 때 본인의 반대팔과 비교를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정도의 차이가 명확하게 난다고 하시면 50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천사 날개 테스트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를 드리는데요. 팔을 이렇게 벽에 붙이시고 팔을 벽에 붙인 상태에서 이게 만약에 양쪽에 각도 차이가 이렇게 이쪽은 되는데 확실히 이쪽은 안 된다. 이러시면은 이것도 50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한번 하고 병원에 오셔야 되는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환자분들이 만약에 그러면 어깨 통증은 있는데 뒤로 돌리는 거나 이런 건 다 된다. 근데 통증은 굉장히 팔을 올릴 때 심하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바로 회전근개
회전근개의 힘줄 염증이나 충돌 증후군 같은 질환들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가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환자분들이 이게 어떤 질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저희가 흔히 오늘 주제도 50견이라고 했는데 사실 뭐 50대 분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해서 50견이지만 정확한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 동결견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름들이 다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50대 생겨서 50견이다. 그리고 어깨가 얼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50견이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저희가 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어깨가 얼었다. 그래서 동결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유착성 관절낭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낭이 유착이 돼서 딱딱해진다. 이런 이야기로 이런 질환의 병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50견 같은 경우에 저희가 1차성 50견, 2차성 50견으로 나누는데요. 다른 원인이 없이 만성적으로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에 제한이 있는 질환. 이런 경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견이라고 하고 뭐 사주, 그다음에 야간 통증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경우에 좀 더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래 보시면 관절막 사진인데 정상 관절막은 이렇게 하얗게 실제로 이따 내시경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50견이 오면 이렇게 빨갛게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실제 내시경 사진을 보시면 이쪽이 정상입니다. 내시경을 저희가 이제 기구를 삽입을 딱 해서 안에 내시경을 물을 채우고 관절을 보면 굉장히 눈 덮인 것처럼 굉장히 이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 약간 동그랗게 보이는 게 팔뼈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어깨뼈의 관절 부위고요. 여기 보이시는 요 밑에 있는 요 공간이 견갑하건이라고 하는 회전근개 중에서 앞쪽 힘줄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저희가 회전근개 간격이라고 약간 비어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명확하게 구역별로 잘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50견이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보시면 굉장히 빨갛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뼈는 뭐 색깔이 다르니까 이렇게 보이지만 이쪽의 부분에 견갑하건이라는 힘 회전근개가 보여야 되는 부분은 빨갛게 덮여 있어서 구별이 잘 되지 않아요. 들어가 보면 너무 아프셨겠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50대 분만 있는 게 아니고 뭐 40대, 60대, 요즘에는 뭐 30대 분들도 50견으로 오게 되는데 저기 보시는 것처럼 원인이 없는 경우도 있고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게 나뉘어보면 이제 어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죠. 뭐 회전근개에 파열이 있거나 그 석회성 건염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어깨 자체 질환으로 통증 때문에 팔을 못 쓰시다 보니까 그게 50견으로 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방암 수술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도 제 환자분들 중에도 뭐 유방암 수술, 폐암 수술 이렇게 흉곽 부분에 수술을 받으시고 난 뒤에 그렇게 되면 팔을 잘 못 쓰시거든요. 팔을 올리기가 힘듭니다. 수술하시고 나서 몇 달 있다가 50견이 이제 오게 되고 그때는 이미 이제 수술하시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팔까지 굳으니까 너무 걱정하고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어깨가 이제 골절이 일어난 경우, 어깨 뼈가 부러진 경우에 팔에 이제 팔걸이나 이런 보조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또 팔을 못 쓰시게 됩니다. 그러면 어깨가 더 잘 굳게 되죠. 당뇨나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도 50견을 잘 익힐 수 있는데 저희가 아까 유병률이 2%에서 5%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당뇨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유병률이 2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양쪽으로 이제 한 번에 50견이 오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한 10% 정도 됩니다. 50견이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한 10% 정도 환자분들은 양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그거의 4배, 40%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당뇨 있는 분들은 양쪽으로 50견이 발생할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갑상선 질환 중에서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으신 분들은 또 이 50견이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어요.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뭐 정확하게 뭐 얘기 나오는 건 아니지만 책에
교과서에는 가족력이 있는데 유전자가 어떤 밝혀진 유전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직계인 경우에 한 4배 정도 50견이 더 잘 올 수 있다고 하니까 주변에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이렇게 직계 가족분들의 50견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어깨 건강 관리를 신경을 쓰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2차성 50견이 원인 미상인 1차성 50견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바로 치료입니다. 치료. 원인 미상인 경우 1차성 50견의 어떤 병의 경과는 좀 정해져 있습니다.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래프로도 나와 있고 한 1년에서 3년 반 정도 어깨가 굽고 해동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원인이 있는 경우, 특히 회전근개 질환이 있거나 뭐 골절이 있으셨거나 뭐 당뇨가 조절이 안 되신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드렸던 뭐 1년, 3년이 아니고 더 길게 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가지고 계신 질환을 같이 찾아서 평가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에 보시면 이제 50견 있는 환자분의 MRI 사진인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에서 이 빨간 화살표가 보이는 부분이 회전근개 50견을 일으키는 관절막 부위입니다. 보시면은 관절도 좀 이렇게 여유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50견을 일으키는 관절막의 두께도 많이 두껍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왼쪽에 저 노란 동그라미 친 곳에 보면 그 부분이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랩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처럼 쫙 달라붙어서 수축이 유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상당히 중요한 그래프인데요. 50견 있는 분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아프냐라는 것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 자료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 중간 부위, 여기 화살표 해놓은 이 부위가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는 관절 운동의 어떤 일상생활 범위에서 사용하는 중간 관절 운동 범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토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토크 부위는 회전력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관절이 늘어날 때 어느 정도의 힘이 들어가냐라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10도, 10도에서 70도 올라갈 때까지 토크가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핑크색이 정상 관절낭의 어떤 움직임인데, 보시면은 70도 이상 올라갈 때까지도 힘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그 이상 올라가면 쭉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50견이 있는 경우에 이 관절막을 보시면 50도부터 벌써 이렇게 쭉 힘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말은 관절낭을 똑같이 늘리는데 힘이 굉장히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뭐 수학 시간에 배웠지만 이런 면적 차이, 이런 부분이 그만큼 똑같이 관절낭을 늘릴 때 드는 힘의 총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만큼 통증이 심한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50견이 있으면 불편하냐라는 내용을 담은 어떤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 그래프도 상당히 중요한 그래프인데, 이제 50견이 저희가 3단계, 뭐 4단계로도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3단계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어깨가 이제 저희가 냉장고에 물을 넣으면 어깨가 이제 결빙이 되는 결빙기 통증기라고 부르는 부위가 있고요. 어깨가 이제 얼음이 다 그 강직기, 그리고 동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음을 밖에 빼놓으시면 얼음이 이제 녹죠. 해동기라고 표현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통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이 올라가는 것처럼 처음에 통증기에 이렇게 통증이 증가가 되게 되죠. 그리고 동결기가 되면 관절 운동도, 이게 파란색이 관절 운동인데, 관절 운동도 굉장히 이제 떨어지게 되면서 통증도 증가되는 시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일정 시간 지나면 또 통증은 조금씩 줄어들면서 관절 운동 범위도 증가되는 그래프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어떤 50견의 자연 경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주변에 실제로 이제 50견이 있다가 좀 좋아진 분들도 있고, 이런 내용도 듣다 보시니까 환자분들이 50견은 그냥 두어도 치료가 자연적으로 잘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또 주변에 뭐 아는 분이 50견이었는데 나았어요, 이런 얘기도 들으시고요. 근데 실제 이제 그런 분들이 50견이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이거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치료를 잘 하시지 않은 경우에
관절이 이렇게 풀리다가 이 정도에서 그냥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통증도 다 안 회복이 되죠. 통증도 회복이 되다 말죠. 어떤 논문에 따라서는 뭐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생각보다 효과가 좋았다. 나중에 환자분들이 안 불편해하더라. 이런 보고도 있지만 또 어떤 보고에서는 치료를 안 한 경우에 한 50% 환자분들에서 통증과 이런 관절 운동에 제한이 남는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외래에서도 오십견 환자분들을 이렇게 보면 또 오십견이 나았다는 실제로 환자분들을 이제 신체 진찰을 해보면요. 팔이 잘 이렇게 환자분들께 이렇게 올려보라고 하거나 제가 올려보면 다 안 올라가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이제 연세가 조금씩 더 들고 나이가 드시면서 팔을 쓰는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활에는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으시다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올려보라 그러면 팔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올라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주변에 오십견 앓으셨다가 나은 분들 한번 팔 올려보시라고 하면 비교를 해볼 수가 또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 그래프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통증도 올라가고 관절의 움직임도 떨어지고 이럴 때 초기에 치료를 하셔야 지금 보시면은 여기 18개월이라고 써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1년에서 3년 6개월까지 뭐 이게 오십견이 지속이 될 수 있다고 하죠. 2차성인 경우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질병이 시작하는 환자분들이 병원에 제일 많이 오시는 게 이 부분. 이제 통증도 심해지고 관절도 좀 안 움직이는 것 같고 이럴 때 병원에 잘 오시거든요. 외국 교과서에서는 뭐 9개월에 온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쪽은 병원에 이제 오시기가 좀 힘드니까 뭐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분들은 한 요 정도 되시면 병원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치료를 빨리 시작하면 아무래도 통증 없이 좀 편하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겠죠. 약물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주사 치료 다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 이제 운동 치료에 병행해서 운동 치료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통증이 오기 때문에 이 약을 써서 진통을 줄이셔야지 환자분들이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거든요. 아프면 운동을 안 하시게 됩니다. 스트레칭도 해보시고 통증이 너무 심하신 경우에는 그냥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리는 게 통증 심해서 스트레칭 잘 안 되시면 약을 드셔라. 이거 약을 드시는 게 뭐 오십견 때문에 드시는 것도 있지만 환자분들이 운동을 하셔야 결국에 낫는데 아파서 안 하시면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저희가 드리거든요. 체외 충격파 치료는 뭐 보고에 따르면 경구로 먹는 스테로이드 이런 약만큼 효과가 이제 있다는 보고도 있고요. 그만큼 효과가 또 이제 주사나 이런 거랑 다르게 겉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에 부담도 없고 또 생활도 바로 되시니까 좋은 치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관절이 초기에 굉장히 염증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사를 넣어서 관절에 있는 염증을 일단 줄인 다음에 스트레칭을 시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염증이 너무 심한 상태에서 운동을 시켜보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볼 수 있어서 그런 분들 중 운동을 하셨는데 잘 따라오거나 안 힘들다 이러신 분들이야 뭐 충분히 하시면 되지만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 주사 맞고 운동하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중에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치료가 무엇이냐? 운동이냐? 아니면 약물 치료냐? 체외 충격파냐? 주사 치료냐? 안타깝게도 이제 약물이나 충격파나 주사는 이제 병원에서 저희가 하는 거죠. 의사분들이 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운동 치료, 스트레칭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시간도 투자하고 노력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운동을 왜 하셔야 되냐면 저희 사람 몸에는 점탄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점성과 탄성 두 가지를 사람 몸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점성은 이렇게 늘리면 이렇게 늘어나는 성질입니다. 늘어나면 이렇게 쫙 당기면 늘어나서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그런 성질. 탄성은 저희 고무줄 생각하면 늘리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성질인데요. 뭐 사람 몸이 그렇게 고무줄처럼 바로 돌아오는 건 아니고 당겨서 꾸준하게 늘려주면 조금씩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하는 게 오십견의 스트레칭 동작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착성 관절 낭염, 어깨가 굉장히 굳어 있고 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꾸준하게 풀어줘서 늘려주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뭐 통증이야 염증이 약 먹고 줄어들면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지만 또 한두 달 있다가 금방 아파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분들이 어깨가 굳는 순서는 뒤부터 앞쪽으로 이렇게 굳어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을 앞으로 하는 게 제일 마지막에 굳게 됩니다. 저희가 모든 일을 하시는 경우도 대부분 앞에서 하시지 뭐 뒤로 하는 경우는 사실 뭐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화장실 가시는 정도. 근데 여자분들은 이제 속옷을 입으셔야 때 이제 팔을 뒤로 완전히 제끼셔야 되기 때문에 50견이 있는 경우에 여성분들이 통증이 더 심한 경우와 불편하다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반대로 앞에서 팔을 앞으로 올리는 저 동작부터 이제 시행을 하게 되죠. 위에 거는 전방 경사 운동, 그리고 아래 거는 전방 거상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둘 다 좋은 운동입니다. 환자분들 뭐 누워서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누워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앉아서 책상에 있는 경우에는 저도 진료 보다가 많이 하는 동작입니다. 저렇게 팔을 앞으로 쭉 밀어서 그럼 의자가 뒤로 이제 굴러가면서 팔이 쭉 늘어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시간 나실 때마다 한 번씩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적절한 그러면 운동, 아까 운동법 가르쳐 달라고 하셨는데 이 적절한 운동은 얼마나 스트레칭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하루에 한 4-5번 정도 시간을 내셔서 한 번에 5분에서 10분 정도 그 정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는 경우 뭐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한 번에 1시간, 2시간씩 스트레칭 했다 이런 분들 계신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스트레칭은 일정 시간, 짧은 시간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어떤 보고가 있냐면 200명 정도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매일 매 시간마다 3분씩 스트레칭을 시켰는데 그렇게 했더니 6개월 있다가 95% 환자분들이 통증이 좋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뭐 매 시간마다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기 굉장히 힘들죠. 저도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3-4번 뭐 식사 끝나거나 주무시기 전이나 이럴 때 꼭 생각나실 때마다 한 번씩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죠. 그리고 아까 점탄성 개념으로 저희가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 점탄성을 늘릴 수 있냐라고 한다면 천천히 하시는 겁니다. 천천히 느리게 하시는 거고 관절이 이렇게 쭉 늘어난 상태에서 마지막에서 몇 초 동안 지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에 이제 저한테도 오시는 분들한테 스트레칭 잘 하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다. 대부분 다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럼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경우에 다 이렇게 위아래로 빨리 흔드시거나 돌리시거나 이렇게만 보여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 크게 운동이 되지 않죠. 팔을 쭉 늘린 상태에서 마지막에 통증이 약간 오는 정도에서 조금만 더 힘을 주셔서 5초에서 10초 정도 유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그 말씀드린 그 사람 몸의 관절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짧은 시간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는 어깨에 좋은 운동이 아니신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환자분들 중에서 굉장히 본인 몸을 아프게 스트레칭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뭐 완전히 꺾고 막 어린애들 태권도에서 다리 찢듯이 막 이렇게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적당히 환자분들이 견디실 수 있는 정도의 통증, 그렇다고 통증이 하나도 없거나 이런 건 아니고 뭐 운동하신 다음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가라앉는 정도의 그런 통증 강도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어떤 시간에 이런 스트레칭을 하시면 좋냐? 바로 사우나 그리고 어떤 따뜻한 물로 이렇게 샤워를 쫙 하신 다음에 뭐 욕탕에도 반신욕 굉장히 좋다고 하죠. 코로나 때는 사실 환자분들께 사실 목탕 가셔가지고 욕탕에 이렇게 충분히 담그신 다음에 바로 스트레칭 하시면 굉장히 이 관절이 잘 유연하게 늘어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코로나 때는 환자분들이 그 목탕에 잘 못 가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하셔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절막을 따뜻하게 해준 다음에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좀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50견 환자분인데 나 왜 목이 아프고 등이 아프냐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저희가 견갑상완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팔을 이렇게 올릴 때 팔과 어깨 관절이 일을 이만큼 한다고 하면 이 뼈가 흉곽과 하는 일이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팔을 올리실 때 뭐 이렇게 어깨 몸 가만히 두고 올리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올리실 때 등도 이렇게 꺾이고 그렇게 되는데 50견이 오게 되면 이 팔, 가장 중요한 팔과 이 견관절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등 쪽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팔을 올리실 때 이 승모근, 등 쪽에 있는 근육들 다 부담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50견을 제때 치료를 잘 하지 않으시면 목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뭐 반대로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이 또 어깨 아프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등과 목과 어깨는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하지만 50견이 내가 진단을 받았고 심한데 목하고 등도 아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스트레칭 같은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선 처음에 하시는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팔을 위로 올리는 이 동작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워서 이렇게 팔을 미시게 되면 중력이 있어서 더 편안하게 미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주무시기 전에 팔 이렇게 해주시는 거 굉장히 좋은 동작입니다. 또 뭐 벽에다가 팔을 대고 이렇게 미시는 동작도 있는데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기 팔을 이렇게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거 반복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는 어깨 운동이기 때문에 스트레칭 개념은 좀 아니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외회전이라고 하는데 팔을 바깥으로 이렇게 돌리는 운동입니다. 저렇게 지팡이나 막대기 같은 것을 이용해서 쭉 밀어주시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팔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대기가 밀면서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 팔꿈치와 몸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팔을 딱 붙이신 상태에서 막대기를 밀어주시면 충분한 외회전이 일어날 수가 있죠. 아까 어깨 앞쪽 부분에 영향이 있으면 저 동작이 잘 안 되신다고 했죠. 앞쪽이 뻐근하신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하신 동작이 지금 이제 내외전 동작인데요. 이거는 저도 환자분들께 처음보다는 팔이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올라가는 게 회복이 되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동작입니다. 흔히 제일 많이 가르쳐 드리는 것은 이제 수건을 저렇게 잡고 올리는 동작을 해보라는 건데, 사실 저도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좀 저도 뻣뻣해서 그런지 잘 올라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잡고 살짝 당겨주시는 정도만 하셔도 50견 환자분들에서는, 정상인 분들은 아니지만 50견 환자분들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잡고 이렇게 쭉 유지하시는 것만 해도 50견으로 인한 그 뒤로 돌리는 동작, 뒷짐지는 그런 동작을 좀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운동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뭐 이제 슬리퍼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건데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안 좋다 이런 얘기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운동선수분들 중에서 이제 야구 선수들이 공을 이렇게 오버헤드로 던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분들은 보시면 팔이 외회전, 이렇게 팔이 외회전이 됩니다, 주로. 그렇게 되면 이 동작을 안 하게 돼요. 이 동작이 잘 안 돼서 앞쪽은 굳고 이제 늘어나는 그런 운동만 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운동선수분들을 위한 스트레칭이 따로 필요해서 이제 저런 동작이 또 더 그런 분들한테 효과적이다라고 해서 많이들 시켰고, 저도 외래에서 교육을 시켜드리는 동작입니다. 충분히 앞에 올라가시는 분들께 이제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하실 때 이렇게 몸을 보시면은 이게 몸이 똑바로 서 있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약간 뒤로 이렇게 누워 있죠. 이렇게 약간 각도가 보시면 90도가 아니고 한 120도 정도 이렇게 느슨하게 누워서 저희가 시키게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팔을 올려보면 옆으로 이렇게 올리지 잘 않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저희가 스캡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팔을 20, 30도 앞으로 해서 이제 올리게 되죠. 그 헬스장에서 뭐 라테랄라이즈 이런 거 운동 이렇게 하실 때도 완전히 옆으로 올리시면 어깨에서 소리도 나고 통증도 심하십니다. 그래서 약간 앞으로 하고 하셔야지 운동에 도움이 되고 통증도 적게 하실 수가 있죠. 잘못하시게 되면 어깨 힘줄 다칠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운동을 하시게 된다면 이게 누워서 하기 때문에 할 만한 동작이긴 한데 그래도 하신다고 하면 약간 뒤에 이불 같은 걸 좀 대시고 약간 경사지게 해서 하셔야지 그런 충돌되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추천드리는 운동이 상체 교차 운동인데요. 말 그대로 이렇게 쭉 당겨서 뒤쪽 관절막을 늘려주는 운동이죠.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도 충분하게 쭉 당겨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렇게 몇 번 반복하시는 게 아니고 쭉 당겨서 유지해 주시는 게 좋죠. 아까 처음에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었는데 그 공원에서 돌리는 운동 하시고 통증이 생겼다, 통증이 더 아파졌다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게 돌리는 운동을 저도 공원에 제가 자주 가보는데 공원 가시면 이렇게 저 라라케이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예, 50견 온 것 같아서 공원에서 어깨 돌리기 운동 열심히 했는데 요새 더 아파졌어요. 운동하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 주셨어요. 이게 돌리기 운동을 하실 때 보면은 이제 어머니들도 그런데 이게 빙글빙글 돌리십니다. 굉장히 빨리 돌리세요. 천천히 안 하십니다.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리시는 걸 하게 되는데 그 기계 잘 보시면 양쪽에 바가 잡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깨 50견 있는 분들은 그렇게 돌리시는 것보다는 어깨 통증 없는 분들이야 뭐 좀 하실 수 있지만 양쪽을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이 정도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정도만. 빙글빙글 돌리시면 어깨에 다치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치료를 했는데 잘 안 낫는 어머님이 한 분 계셨는데 하루 종일 뭐 하셨냐고 여쭤보니까 그 운동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 하지 말아보자라고 하고 요 정도만 해보시라고 했더니 회복이 많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은 조금 주의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스트레칭을 꾸준하게 하게 되면 어깨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거든요. 그럼 환자분들이 이제 또 병원에 안 오시고 이제 좀 좋아지고 나니까 스트레칭을 또 약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저라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안 아픈데 뭐 시간 내서 하기가 만만치 않죠. 하지만 그러시다 보면 한 두세 달 정도 있다가 또 슬슬 아파서 병원에 오시거든요. 뭐 그런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환자분들이 그럴 수 있으니까 주말이라도 아니면 뭐 시간이 날 때라도 한 번씩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50견 경과가 1년에서 3년까지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언제든지 재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그런 거 재발이 되어서 또 고생하시지 않고 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스트레칭은 꾸준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암모나이트 님이 어깨가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그때 잠시 나아졌다가 다시 아프네요. 이건 50견의 특징인가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뭐 이거는 50견 뿐만이 아니고 어깨 질환, 뭐 어깨뿐만이 아니고 모든 정형외과 질환의 어떤 특징일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 받으면 열 치료도 주고 이제 전기 자극도 주고 하기 때문에 근육이 이제 좀 풀리고 이제 열이 들어가서 자극도 풀리고 염증도 좀 줄어들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꾸준히 받으시다가 그러면 이제 통증이 좀 줄었는데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아플 수가 있죠. 그 원인되는 사람 몸에 어떤 병이 한번 생기시면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 오셔서 심하지 않은 경우는 주사 맞거나 약 먹고 금방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어깨 같은 경우에 교과서에 보시면 뭐 한 번 염증이 생기고 안 좋아진 힘줄은 1년까지 갈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또 치료를 안 받으시거나 무리를 하시거나 하면 좀 좋아졌다가 다시 안 좋아질 수가 있죠. 이것만으로 50견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깨 전체적으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물리치료 받고 좋아지셨다가 다시 아프시면 다시 한번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좀 다시 변화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진단을 다시 한번 의사분이 체크하게 해보시고 치료를 이어서 받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저희가 이렇게 50견 스트레칭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낫지 않는 분들, 그리고 이 초기에 굉장히 심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팔이 뭐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가서 뭐 운동을 시켜도 너무 힘들다, 뭐 안 올라간다, 뭐 스트레칭 뭐 이게 되는 거냐, 뭐 이러신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 도수치료를 물리치료사분들께 받아도 너무 아파서 못 하시고, 또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 아까 50견이 아니고 뭐 진짜 30견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아프시거나 뭐 당뇨, 갑상선 질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이게 치료를 스트레칭도 하시고 뭐도 하고 하지만 잘 안 낫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이제 이런 시술이나 수술적인 치료를 권유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MRI 찍어보면은 그런 분들은 실제로도 이 관절의 두께가 아까 4mm 이상이면은 저희가 50견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뭐 7mm, 8mm 이렇게 올라가시는 경우도 상당히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해볼 수 있는 어떤 시술이 첫 번째로 저 관절 수동술, 흔히 뭐 브리즈망, 뭐 꺾기 치료라고 할머니들은 많이 얘기하시고 이제 관절을 꺾는다 그러면 놀래시는데요. 뭐 이렇게 우악스럽게 확 꺾고 이러시는 건 아니고 여기 팔을 마취를 시켜 드립니다. 수면 마취든 아니면 팔 마취든 저희가 마취를 한 다음에 천천히 올립니다. 천천히 올려서 제가 먼저 그 뭐 여러 가지 순서가 있어요. 그것도 하는 방법이. 그래서 천천히 올리다 보면 딱 걸리는 느낌이 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씩 힘을 증가시키면 트트득 하고 환자분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관절막이 찢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위, 옆, 뒤, 그 뒤쪽까지 충분하게 굳어진 관절막을 풀어드릴 수가 있죠. 그냥 맨정신에 하기에는 이제 골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취를 하고 하는 경향이고요. 어떤 환자분이 한 분 계셨냐면, 이거는 저도 이 브리즈망이라고 하는 이 시술을 하기로 하셨던 분인데, 주무시다가 밤에 팔이 하나가 이제 침대 밑으로 내려가셨나 봐요. 그 상태에서 본인도 모르게 몸을 이렇게 뒤집다가 그 팔이 고정된 상태로 몸이 꺾이면서 환자분 얘기로 트득 하는 소리로 깼다.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서 오셨다고 했는데 혼자서 이거 하고 오신 겁니다. 혼자서. 그래서 실제로도 그거 하시고 팔이 잘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의식이나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하셔야지 뭐 나도 꺾을 수 있겠구나 하고 막 팍팍 하시게 되면 문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골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하신 다음에 이제 저희가 찢었는데 관절막을 찢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이 다시 붙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상처가 나면은 2주 있다가 실밥을 저희가 풀게 되거든요. 정형외과 쪽 실밥은 뭐 얼굴이나 이런 쪽은 더 빨리 빼지만 정형외과 쪽은 2주째 빼는데 그게 그때쯤 되면 상처가 다 아물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희가 찢은 상처가 다시 안 붙게 저는 초기에 2주 정도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는 분들이나 좀 더 빠른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관절 내시경 수술을 추천드립니다. 수술인데 시술보다 더 회복이 느린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눈으로 보고 저렇게 이게 지금 관절막이거든요. 눈으로 보고 이렇게 고주파 소잡기로 이렇게 쭉 열을 주면 찢어집니다. 실제로 50견이 일으키는 부분을 정확하게 타겟해서 찢을 수가 있고 저게 타면서 아까 이렇게 찢게 되면 그 찢어진 대로 피가 나는데 이런 수술하면서 저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 그런 피가 나는 부분까지 다 태울 수가 있죠. 아래 보면 이렇게 쭉 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다시 붓기가 사실 좀 어렵죠. 그래서 재유착이 되는 경우도 좀 드물고 운동하시는데도 회복이 빠릅니다. 그래서 당뇨가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도 좀 권유를 드립니다. 이렇게 어깨가 굳고 점차적으로 굳어가는 질환이고 결빙기, 동결기, 해동기의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회복이 된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꾸준하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김병원 원장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